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힘을 한 번 줍니다. 또 줍니다. 땀이 살짝 납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채로 일어서게 됩니다. 개운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아침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 원래 이 나이엔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불편함을 조용히 참고 지내십니다. 심하면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 드십니다. 그날 하루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혹시 그 약을 드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쓰다가 어느 순간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소화기 건강을 상담해 오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다고. 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60대, 70대, 혹은 그 이후에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 그게 단순히 채소를 덜 먹어서도 아니고 물을 덜 마셔서도 아닙니다. 장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예전 방법을 그대로 쓰다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뀐 장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나이 들수록 변비가 나빠지는지, 지금 무엇을 바꿔야 진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던 한 남성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고 젊었을 때는 소화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5을 넘기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됐고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느낌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해결이 됐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흘에 한 번이 됐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힘을 주는데도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딱딱하고 조금만 나오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뭔가 다 해결이 안 된 느낌이 항상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특히 아랫배 쪽이 무겁고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또 이 나이에 화장실 얘기를 꺼내는 게 왠지 민망하셔서 혼자 참고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와 함께 가벼운 나들이를 나가셨다가 배가 너무 불편해서 중간에 일찍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시면서 처음으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어르신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되어 온 변화였습니다. 장안의 환경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처음 이틀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고 느끼셨을 때 사실 그 신호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이틀에 한 번인 분, 사흘에 한 번인 분, 아니면 이미 매일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동안 장 안에서는 계속 변화가 쌓여갑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 장은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치약 튜브를 손으로 꼭 눌러 짜는 것처럼 장벽 근육이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출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20대, 30대에는 이 연동 운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오고 화장실에 가면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장의 탄력입니다. 새 것일 때는 부드럽고 잘 늘어나던 고무가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 것처럼 우리 장도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만큼 잘 수축하지 않게 됩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장 안쪽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액입니다. 장 내벽에는 얇은 막처럼 점액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점액이 있어야 변이 장벽에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미끄럼틀에 물이 흘러야 잘 내려가는 것처럼 장 안에도 이 점액이 충분해야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점액이 줄어든 장은 어떻게 될까요? 마른 미끄럼틀처럼 됩니다. 변이 만들어져도 중간에 걸리고 힘을 줘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어도 결과가 시원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3가지 원인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장 안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호르몬이 줄면 장 안의 수분도 함께 줄어들고 내용물도 점점 건조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류의 감소입니다. 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혈액이 공급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혈액 공급이 부족해진 장세포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연동 운동이 느려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은 장내 유익균의 감소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유익한 세균들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익균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미끄러운 막, 변이 장벽에 달라붙지 않고 잘 내려가게 해주는 그 점액을 유익균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 안의 유익균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유익균이 줄면 점액도 줄고 점액이 줄면 장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결국 변이 중간에 걸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탄력이 줄고 수분이 줄고 유익균이 줄고 이게 60대 이후 변비가 갑자기 심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익숙한 방법을 찾으십니다. 예전에 해봤던 것들, 어디서 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채소를 늘리는 겁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변비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챙겨 드시고 양배추를 드시고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채소 반찬을 늘리십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이상하게 배만 더 빵빵해집니다. 가스가 많이 차고 정작 배변은 더 힘들어진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섬유질은 원래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효과를 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장이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탄력을 잃고 점액도 줄어든 장에 섬유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만 커지고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마른 호스 안에 솜뭉치를 계속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것이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겁니다. 장에 좋다는 유산균 캡슐이나 분말을 사 드십니다.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균 제품을 드시면 입으로 들어간 균이 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안에는 강한 위산이 있습니다. 이 위산이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공격합니다. 상당수의 균이 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멸합니다. 살아서 장까지 도착하는 균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설령 살아서 장에 도착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장에 잠깐 머무르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먹는 동안만 조금 나아지다가 끊으면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것이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비약을 오래 드시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발을 오래 짚고 다니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장도 약이 대신 밀어주는 데 익숙해지면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한 알로 되던 것이 나중엔 두 알이 필요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장 기능이 더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변비약은 정말 급할 때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매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숙변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 안에 오래된 변이 껍질처럼 들러붙어 있다. 이것을 빼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은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고 변이 장벽에 달라붙어 몇 달씩 쌓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내세우는 제품들은 실제로는 장을 강하게 자극해서 억지로 배출시키는 것일 뿐이며 오히려 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이 바뀌었으면 접근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장의 상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중에서 호르몬 변화나 혈류 감소는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내 유익균 환경은 우리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유익균을 다시 늘리는 것, 그리고 그 균들이 장 안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착해야 하고 도착한 다음에는 정착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도착하는 균, 그리고 그 균이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자연스럽게 갖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콩식품입니다.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콩 발효식품에는 다양한 유익균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균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균과 먹이가 한 패키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군인만 전장에 보내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인과 식량을 함께 보내면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효콩 식품이 일반 유산균 제품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발효콩 가루를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가루도 좋고 나토 분말도 괜찮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공복이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빈속일 때는 위산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위산이 적을 때 균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식사 후에는 위산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때 드시면 균이 대부분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발효식품 속의 유익균은 열에 약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타면 균이 사멸합니다.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이 하루 루틴의 시작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발효콩 가루 한 스푼. 이것을 매일 이어가십시오. 점심 식사는 크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채소를 아예 배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채소는 물론 좋습니다. 다만 채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이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야 섬유질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저녁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밤사이 장이 쉬지 못합니다. 장이 밤새 일하느라 피곤해지면 다음날 아침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적당히 드시고 장에게 쉬는 시간을 주십시오. 수분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중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물 한 잔 외에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두 잔씩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등산, 간단한 체조.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혈류가 늘면 장세포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러면 연동 운동이 조금씩 활발해집니다. 배변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것을 드시고 나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십시오. 신호를 무시하고 참으면 장이 보낸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자꾸 참다 보면 나중엔 신호 자체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신호가 오면 빠르게 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발효식품과 약 사이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발효콩 가루 1스푼, 균형 잡힌 점심, 저녁 과식 금지, 꾸준한 수분 섭취, 주기적인 가벼운 운동,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은 저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그날부터 아침 루틴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처음 변화를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배에서 가스가 줄었습니다. 아랫배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변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직 아니었지만 배 안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넘어가면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3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됐고 힘을 덜 줘도 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개운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 느낌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그 개운한 느낌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장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배 안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배변 간격이 짧아지고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끼십니다. 한 달이 지나면 힘을 크게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비약에 의존해 오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장 안의 유익균 환경이 바뀌면 점액이 회복되고 점액이 회복되면 변이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별 차이 없네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2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최소 한 달, 이 시간을 이어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채소를 덜 먹어서가 아닙니다. 장의 탄력이 줄고 점액이 감소하고 유익균이 사라지면서 장 자체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젊었을 때 방법을 그대로 쓰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장 안의 유익균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 균과 먹이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발효 콩 가루 1스푼이었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미지근한 물에 타시고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사, 저녁 과식을 피하는 것, 적당한 수분 섭취, 주기적인 가벼운 운동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천천히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 자체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조금 일찍 알아채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물 한 잔에 발효콩 가루 1스푼. 이 작은 한 걸음이 굳어있던 장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